드디어 궁금해하시는 네, 무학년제 수업입니다. 네, 내용이 되게 빠르죠. 네, 그래서 강의를 다 들으시고 나중에 이거 PPT를 정리를 해서 네, 드리기는 할 겁니다. 근데 말은 쉬워요. 그쵸? 그래, 맞아. 블로그 해야지. 플레이스 해야지. 근데 하는 거는 쉬운데 효과적이게 해야 되고 제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런 것들은 참 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부방에 하고 있고 아이를 각자 이렇게 이게 절대 얘들아 이제 선생님 사진 찍을 거니까 너네 공부하는 모습 취해 이게 절대 아니고 그냥 애들이 수업하는 동안에 찍은 겁니다. 자, 선생님들한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상담이 왔는데 레벨이랑 수업 시간이 안 맞아서 네, 그래서 못 받아요라는 부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리고 같은 레벨인데 격차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얘기를 제가 무료 상담을 통해서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적은 인원인데 일하는 시간이 정말 많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그때 50명 가까이를 했었는데 정말 일하는 시간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짧았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900 가까이가 있었으니까 어쨌든 그런 식의 이런 고민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원래 영상인데, 네. 한 타임에 8명 수업하면 너무 정신이 없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이게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음, 물론 그 인스타에도 제가 잠깐 올리긴 했는데, 이 아이가 하고 돌아가고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가 다시 또 오고 네, 이런 식으로 돼요. 이게 지금 어, 소리가 안 나오는데 되게 조용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음,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참관 수업을 오세요. 무학년제는 아무리 얘기해도 직접 보지 않고서는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오신 선생님들께서 네, 조곤조곤 우아하게 체킹하시는 쌤을 보니까 하루 종일 수업을 해도 정말 안 힘들겠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유롭게 케어하시는 모습,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오셔서 정말 하나같이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여유 있고 정신없지 않고 되게 체계적이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네, 하세요. 그래서 8명, 9명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선생님 중에서 예전에 지금 시간표 이렇게 보시면은 2시부터 11시 반까지 수업하시는 선생님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지금 직접 이렇게 시간표를 주신 거였었어요. 그래서 주 44시간을 근무를 했어요. 2시부터 11시 반까지. 물론 뭐 화목엔 조금 일찍 끝났지만. 근데 커리큘럼 이제 제가 가르쳐드린 무학년제 시스템 해서 2시부터 7시까지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 20시간 근무, 네,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아, 네. 이거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그렇다고 조용하게 엉덩이 무거운 아이들만 받을 수가 없지 않나요? 들어올 때부터 소리를 쾅쾅 내는 성향의 아이도 체계에 녹아들 수 있나요? 네,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애들이요, 되게 신기하게, 음, 선생님이 길들이기 나름이라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아이들 진짜 많았어요. 선생님, 제 진짜 학교에서는 엄청 선생님, 정말 선생님한테 막 크게 얘기하고 맨날 선생님한테 혼나고 지적받는 애가 학원에 오면 되게 착한 척해요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조곤조곤 나긋나긋 정말 그런 범색이 없는데 걔가 학교에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 어쨌든 저는 그런 거를 되게 교육을 잘 시키는 편이거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저는 아이한테도 얘기하고 엄마한테도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랑은 안 맞는 아이라고 저는 얘기를 좀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하나하나 교육시켜 가면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원에서 강사를 할 때도 8명 하려니 멘붕이 오고 공부방 열고 처음엔 초등 6명까지 개별 수업하면 최대로 느껴지던 네, 가능할지 걱정입니다. 가능해요, 진짜. 네. 그쵸, 지연쌤. 네. 핵심은 바로 시스템입니다. 네. 진짜 애들을 말 잘 듣게끔 체계적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 만드셔야 되거든요. 네. 네, 제가 목격자입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해 볼게요. 제가 갑자기 3시 타임에서 4시 타임, 4시 타임 아이들이 한꺼번에 5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정신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늘 항상 세트로 5명이 우르르 왔다가 5명이 항상 세트로 우르르 가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정신 없는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하면서 또 고민을 생각한 게 어떤 거였냐면 3시 타임 아이들을 저는 일단은 5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초등은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뒤에 남는 아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시 타임 애들이 꽉 찼는데 이 앞타임에 남는 아이들이 생기다 보니까 정말 너무 정신없더라고요. 그래서 세시 타임 아이들을 오자마자 선생님한테 그 숙제 검사를 맡아. 그 다음에는 단어 시험을 봐. 이런 식으로 아예 안 남아도 되는 식으로 제가 아예 바꿨어요. 그런 식으로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 진짜 답이 보여요. 늘 항상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은 정신없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여유 있게 될까?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할 분명히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자꾸 뭔가를 이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데 선생님도 있잖아요. 막 뭔가를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그 아이를 조용조용 시키면서 뭐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다던가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라고 아이들한테 그런 거 하나하나 하나를 교육을 시키면 애들은 들어요. 안 들은 아이들은 어쩔 수 없어.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금쪽에 내보냈거든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자, 모든 게 다 시스템입니다. 대신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수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셔야 되고, 특히나 제일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과외하시던 분들, 네, 과외하시던 분들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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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힘듭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10명 정원이신 분이 과외를 하시다가 지금 공부방을 차려신 분인데, 이분은 차츰차츰 이제 바꿔 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2명 적응하고, 3명 적응하고, 지금 이런 시간이시거든요. 네.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 버려야 할 고정관념이 뭐냐면요. 선생님이 채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자기는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애들이 막 채점을 하고 이러면은 되게 미안해요. 그러면서 괜히 내가 막 놀면서 돈 버는 건가? 애들을 그냥 방치하는 건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용 설명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내가 대충 설명하면 안 된다. 길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선생님이 하는 게 없다. 100% 알고 넘어가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생각을 가지고 어, 아이들을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 때문에 아마 힘드실 거예요. 네. 그래서 무학년제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요. 첫 번째는 학생이 와서 해야 할 그런 수업과 그런 교재들에 대한 그런 플로우가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한 다음에는 이거를 해야 되고, 이거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선생님도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아이들한테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을 자기주도 학습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핵심만 설명하는 스킬. 네,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 어쨌든, 네.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자마자 숙제 검사를 해요. 이럴 때는 아이들을 줄을 서요. 근데 이거 말고는 아이들을 거의 웬만하면 저는 줄을 잘 안 세우거든요. 줄 서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칠판에다 이름 쓰고 들어가서 앉아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네가 할 차례가 되면 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자마자 뭐 숙제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클래스 카드를 하고 단어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뭐 이러한 것들을 순서가 세팅이 돼 있어요. 물론 모든 아이들이 이 순서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식의 플로우를 아이들이 가지고 네, 수업을 하게끔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그래서 스스로 채점하는 게 하고 틀린 것 고치는 것도 답을 보고 고치는 게 아니라 채점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고치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듣기 전에 아이한테 미리 공부해오라고 해요. 이거 안 될 것 같죠? 애들 진짜 잘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의 설명이 아예 없어도 돼요. 근데 어떤 친구는 진짜 짧게 한 3분에서 4분 정도면 선생님이 핵심만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이걸 공부해 와. 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비동사의 부정문, 비동사의 의문문에 대해서 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볼 거야. 부정문은 뭐가 들어가는 문장이야? 라고 하면 not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비동사의 부정문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알아야 되는 거를 미리미리 몇 개만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럼 그 아이가 와 선생님한테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 몇 개 같이 풀어주고 그리고 모든 아이들 다 풀어주잖아요. 혹시 선생님이랑 문제 몇 개 풀어볼까? 아니면 그냥 혼자 알아서 숙제할 수 있겠니? 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아이들은 그냥 그렇게 해서 보내요. 못할 것 같은 아이들은 선생님이 봐서 문제를 같이 풀어주는 연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공부한 것을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가 많으면 돼요. 그러면 애들이 공부하는 시간 진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선생님이 설명하는 시간에 많은 게 아니라 애들이 공부하는 시간에 많으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핵심만 설명하는 스킬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긴 설명이 아니라 아이가 이해하도록 그렇게 어, 정말 중요한 것 설명하기. 네. 자, 우리 한번 점검해 볼까요? 차별화된 공부를 만들지 못했던 실수 기억나시나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저희가 맨날 뭐에만 집중하는 거, 음식 맛에만 집중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맨날 교육에 대한 것만 신경 쓰고 그런 거에 대한 강의를 듣는 거. 대신 할 일은 뭐였었냐면요. 우리가 잘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자꾸 자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부모님한테도 보여드려야 되고 블로그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보여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의 지금 상태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할 수 있게 이 상태에 대해서 엄마한테 알려주고 그다음에 아이가 이렇게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신경을 써서 하고 있는지를 자꾸 자꾸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억나시나요? 세 번째 뭐였죠? 학습이 아니라 아이 자체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아이에 대한 그런 사랑을 아이한테도 그렇고 엄마한테도 그렇고 자꾸 자꾸 표현해 주는 거. 네. 전문 학원 시스템이 있는 공방 만들기는요. 나만의 브랜드가 있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나만 갖고 있는 커리큘럼이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블로그 있으면 되고 그리고 어 전문 상담 시스템 있으면 되고 하나가 또 뭐였죠? 난 왜 없지? 분명히 다섯 개가 생겼는데.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으면요. 전문 학원 시스템이 있는 공부방이 돼요. 그리고 어, 무학년 시스템. 네,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가 강의에서 얘기하고 제 커리큘럼 써 있는 거를 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다 보여드리는데도 선생님들이 잘 이해 못 하셔가지고 직접 와서 보시는 거거든요. 네. 저번에 지연쌤께서 저한테 물어볼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뭔가요? 라고 얘기했더니 어, 커리큘럼, 이거 뭐죠? 네, 무한정지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절대로 제가 말한다고 해서 모를 거라고 직접 와서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도 이 시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이따가 Q&A 시간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려보기는 할게요. 어쨌든 이거를 알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네. 자, 당신은 교육형 원장인가요? 경영형 원장인가요? 맨날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민하고 그다음에 수업 방법만 생각하시나요? 네.
맥도날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 그래서 프로그램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교육 사업가인데 여기에 정확하게 중간에 들어가는 게 교육 서비스예요. 서비스라고 하는 건 고객을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그 고객이라고 하면 아이들도 고객이고 엄마들도 고객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 그리고 엄마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 정말로 하나하나 끝이 없기는 해요. 하지만 엄마들을 안심시켜주는 게 저는 정말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 안심이라고 하는 게 내가 학원을 잘 보냈어. 우리 아이가 잘 배우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자꾸 어,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어저께 카톡을 보냈는데 이제 그래서 어머니께서 제가 매일 국어를 하고 있는데 1월까지는 매일 국어가 무료였었거든요. 그래서 2월 달부터는 이제 원하는 사람만 이제 하게 했는데 엄마가 저희 아이는 꼼꼼하게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매일 국어를 안 할게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 맞아요. 저도 그러면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조금 더 제대로 꼼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볼게요. 라고 이제 그렇게 카톡을 남겼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선생님은 충분히 이미 너무나 잘해주고 계세요. 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자꾸 자꾸 엄마들한테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그냥 멘트 하나하나가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안 하는 거 같아서 아 그렇군요 어머님 알겠습니다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러시군요 어머님 그러면 제가 방법을 찾을게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엄마들한테는 믿을 만한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 세미나를 정말 2번 듣고 3번 듣고 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래서 그동안 세미나를 듣고 얼마나 실행을 하셨습니까? 저도 세미나 되게 많이 듣거든요. 요즘에는 웬만하면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듣느라고 보내는 시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행을 제가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내가 운영하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내가 연구하는 시간을 좀 갖지 그냥 막 여기저기서 막 들어서 조금 혼란스러워지고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인 것도 있고 그리고 어, 그냥 좋지 않은 그런 교육들도 솔직히 되게 많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쨌든 저는 늘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동기부여 갖고 마는 게 아니라 메모하신 것들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그리고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절대로 그냥 프로 수강러가 되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실 거예요. 저희 운영을 하려면 마케팅, 뭐 관리, 상담, 블로그 이런 거 다 해야 돼요. 제가 솔직히 말하는 건 되게 쉬워요. 블로그 하세요. 당근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블로그를 어떻게 하는 건데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거 하나하나 하느라고 아마 되게 많이 시간을 낭비하시거나 아니면은 너무 당최 모르겠어 라고 아예 안 하시거나 그렇게 계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7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그런 실수와 그런 낭비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너무나 너무나 많이 듭니다. 이거 되게 공감하시죠? 온라인 강의 보면서 참고서 보면서 이렇게 혼자 독학하는 그런 학생과 학원에서 선생님의 관리받는 학생의 그런 차이를 정말 선생님들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정말 아이들의 비포 애프터를 너무나 많이 보셨던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배운 선생님들은 좀 다르시거든요. 지금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우리 지역의 지역 학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몇 개나 나오는지. 혹시 검색해 보신 분들 계세요? 그리고 내 학원은 몇 번째 나오는지 이런 거? 네, 알고 보면 엄청 많을 거예요. 혹시 검색해 보셨어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여기 학원에 어떤 학원이 제일 위에 왔을까? 이런 것들. 네, 해봤어요. 어떤 학원인가요? 납득할 만한 학원이 맨 위에 나와 있나요? 광고 빼고.
우리 학원은 어디에 가 있던가요? 학원이 몇 개쯤 되나요? 동네에. 진짜 딱 우리 동네 요만큼만 한번 보세요. 정말 영어 학원 뭐 이렇게 자기 분야에 대해서 몇 개쯤인지를 한번 실감은 영어만 15개. 음, 정말 치열한 학원들 정말 30개가 넘는 3, 40개가 되는 막 그런 학원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20개 이상의 학원들과 경쟁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 요거 잠깐 들리세요? 안 들려요? 안 들리나요? 소리 안 들리세요? 이거? 안 들려요? 왜 안 들리지? 음, 그렇군요. 음. 화면도 안 보이나요? 그러면 혹시 유튜브 보이시나요? 다른 이제 강의들은 다 대부분 프로그램에 관한 강의들이잖아요. 소리도 근데 들리세요? 직접적인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콕콕 집어서 얘기해 주시는 강의는 키미 쌤 그 강의였던 것 같더라고요. 저도 여기저기 인스타에서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키미 선생님 강의 듣고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교육 사업가로서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그런 것들을 배워서 진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게 선생님 공부방을 참관할 때 가장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남의 공부방에 간다는 게 쉽지는 않은 건데 선생님께서 정말 오픈하셔서 어떻게 수업을 하시는지, 어떻게 이제 어떤 플로우로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봐서 한번 눈으로 보니까 더 많은 배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제랑 수업만 잘 따라가도 공부방 오픈 준비가 끝날 정도로 커리큘럼이 좋고 선생님도 정말 열심히 봐주세요. 현재 교육 트렌드와 마케팅 트렌드를 정말 잘 캐치하고 계셔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